북에서 온 것이 만든 김치는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요? 그 말이 제 귀를 찢고 들어오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붉은 김치가 제 얼굴을 때리는 그 느낌. 뜨거운 양념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신우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닥쳐! 탈북자 주제에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아. 주제 파악 좀 해. 저는 최은서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김치, 브랜드의 숨은 대표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그저 북에서 온 것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선 한 여자의 실화입니다. 더럽다고 무시받던 김치 한 포기가 어떻게 150억 제국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의 시간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넜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물을 기어가며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중국, 태국,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나이 26이었죠. 하나원에서 교육받던 중 민호를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민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서 씨 한국 생활 적응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1년 후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죠.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탈북자라니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민호는 가족을 설득했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지만 조건이 있었죠. 절대 탈북자라는 걸 밖에 알리지 말 것. 결혼 초 저는 모든 걸 바꿔야 했습니다. 말투부터 시작이었죠. 어머니 밥 묵으세요. 물으면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북한 말투 좀 고쳐. 시장을 장마당이라 부르면 또 혼났죠. 매일이 지뢰밭이었습니다.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도 달랐고 김치 담그는 법도 달랐죠. 북한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집 방식대로 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은선의 김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특히 김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과 남한에서 배운 기술을 조합했죠.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김치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파세요? 김치가 예술이네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하지만 서울런이라는 브랜드로 제 정체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5년 전부터는 몰래 공장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50명이 넘었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납품 요청이 왔고 일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냈죠. 민호 명의로 매달 500만 원씩. 신우이 민정이 방송에 나갈 때 협찬도 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몰랐죠. 민호가 승진했나 봐. 요즘 돈이 많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12년간 제가 숨긴 비밀. 탈북자 며느리가 아니라 연매출 150억 대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65세 생신을 맞아 특별한 김치를 준비했죠. 북한 비법과 남한 기술을 완벽히 조합한 제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김치를 맛있다고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북한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에 남한에서 배운 기술을 더했습니다. 새우젓은 광천산으로, 고춧가루는 영양산으로 준비했죠. 배추는 해남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특제 양념을 넣었죠. 그 양념이 바로 서울런 김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민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이번엔 정말 맛있게 담갔어요. 제 말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민호는 제 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늘 침묵했습니다. 낮 12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한 파마머리를 자랑스럽게 쓸어 올리며 앉아 계셨죠. 곱게 포장한 김치 항아리를 내밀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예요. 또 북한식 김치니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때 시누이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요리 연구가답게 화려한 차림이었죠. 어머, 새언니 또 김치 가져왔어요. 민정이 김치 뚜껑을 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도 못해요. 우리 집에 탈북자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쪽팔린데 김치까지 담근다고 하면. 민정은 김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냄새 좀 봐요. 북한 냄새 그대로네. 엄마 이런 더러운 거 드시면 배탈 나요. 더럽다고요.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더러워. 북에서 온 것이 만든 김치는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다음 순간 민정은 김치 그릇을 들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찰싹. 붉은 김치가 제 얼굴을 때렸고 양념이 온 얼굴에 퍼졌죠.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아 주제 파악 좀 해. 12년이나 됐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 국물을 닦으며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켰죠. 서울런 2023년 매출 현황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정 씨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뭘 또 보여준다는 거야? 북한 가족 사진.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연매출 150억 원, 직원 87명, 해외 수출 5개국. 시어머니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런 그 유명한 김치 브랜드가 내 어머니가 더럽다고 한 그 북한식 김치로 만든 회사예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망시엘과의 계약서였죠. 이건 라망시엘 예약 3개월 기다려야 하는 그 레스토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들이 제 김치를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장인 정신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당신 프로그램 민정의 테이블 있죠? 작년에 김치 특집 했던. 그게 왜? 민정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1등한 신비한 장인 김치 기억하세요? 그게 제 제품이었어요. 당신이 방송에서 인생 최고의 김치라고 극찬했던.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스폰서도? 네, 저였습니다. 월 3천만 원 2년째 후원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음 자료를 꺼냈죠. 어머니 지난 5년간 병원비 누가 냈는지 아세요? 통장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민호 명의지만 실제론 제가 냈습니다. 월 500만 원씩 60개월 총 3억 원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3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오늘 생신 파티도 제가 준비한 거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혹시 희망 장학재단 아세요? 탈북 청소년들 지원하는. 그거 재벌이 만든 거 아니야. 민정이 물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당신이 작년에 홍보대사 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인성이 안 좋아서요. 저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민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클라이언트 돈 500만 원 횡령한 거 압니다. 증거도 있고요. 고소할 예정입니다. 민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아니 은서 언니 제발. 12년 동안 북에서 온 것이라 불렀으면서 이제 와서 언니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 더럽다던 북한 김치가 당신들을 12년간 먹여 살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민호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김치 자국이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죠. 12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알아줘.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늦었죠. 12년의 침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횡령건이 방송국에 알려지면서 민정의 테이블은 즉시 폐지됐죠. 위선적인 요리 연구가의 실체 탈북민 형수 차별하던 방송인의 몰락. 언론은 가차없이 민정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제가 익명으로 제보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죠. 북한 것들은 음식도 더러워. 우리 방송에 절대 못 나와. 민정이 스태프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루 만에 SNS 팔로워 100만 명이 탈퇴했고 광고 계약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민정은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죠. 시어머니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남 부인 모임에서 쫓겨났죠. 박 여사님 탈북민 며느리 그렇게 구박했다면서요. 그 며느리가 서울런 대표였다니 어머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려고. 아파트 관리비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납을 중단하자 3개월 만에 연체가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결국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이사가야 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부인이 그 유명한 서울런 대표라며 근데 왜 숨기고 살았대? 탈북민이라고 차별했다는 게 사실이야. 결국 민호는 사직서를 냈죠. 레스토랑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죠. 서울런의 대표 최은서로 당당히 세상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탈북민 자립지원센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찾아왔죠. 은서 대표님 당신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편견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시댁에서 차별받던 탈북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죠. 서울런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제 정체가 알려지자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편견을 깨고 성공한 탈북민 대표의 김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미국 홀푸드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스토리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매장에 입점해 주세요. 일본 이세탄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진정한 맛을 보여주는 김치라며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우리 직원의 40%가 탈북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우리가 만든 김치에는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3개월 후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명품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이제 와서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민정을 서울런 김치공장 생산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최저시급 새벽 4시 출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정은 이제 김치를 담그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요. 어느 날 민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요.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사과의 편지였죠. 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어. 내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내가 널 그렇게 대했는데.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죠. 하지만 용서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민호가 말했죠. 은서야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해.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서 살아. 네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난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에 선정된 겁니다. 최은서 대표는 편견을 깨고 성공 신화를 쓴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며 12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26살 은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북에서 온 것이라 불리던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줄은. 시상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많이 늙으셨더군요. 은서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정도의 인사만 나눴죠.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었습니다. 작년에 큰 선물이 왔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동생이 탈북에 성공한 거예요. 10년 만에 재회였죠. 언니가 그 유명한 서울런 대표야. 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언니가 해냈어. 저는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김치 사업 같이 하자. 남과 북의 맛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습니다. 같은 탈북민 출신 사업가였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우 씨는 북한에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IT 회사를 차렸죠. 은서 씨처럼 성공한 탈북민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첫 만남에서 정우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공포 하나원에서의 외로움,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모든 걸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죠. 정우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북 음식 문화 교류관이었죠.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을 함께 선보이는 레스토랑입니다. 우리가 만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통일의 상징이 될 거예요. 정우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러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급니다. 이제는 수치가 아닌 자부심으로요.
직원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대표님, 왜 직접 김치를 담그세요? 저는 웃으며 답하죠.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잊으면 안 돼요.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님, 그 김치 사건을 후회하시나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 김치가 제 얼굴을 때린 순간 비로소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북한에서 온 최은서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최은서죠. 우리 김치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취재를 왔죠. 분단의 아픔을 김치로 치유하는 여성 기업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연 요청도 왔습니다. 편견을 기회로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탈북 청소년들이 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물론이지, 너희도 할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야. 시어머니가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김치를 사서 드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서야, 내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이제야 알았다. 편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꽤 늘었죠. 언니, 저도 이제 김치의 맛을 알 것 같아요. 정성이 뭔지도요. 민정의 말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북한 가족들 소식도 들려옵니다. 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도 제 김치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엄마, 딸이 해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급니다. 이제 제 김치에는 12년의 눈물과 한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죠. 서울런 본사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탈북민 창업 인큐베이터죠. 매달 5명씩 선발해서 창업 교육을 합니다. 자금도 지원하고 멘토링도 해주죠. 졸업생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집을 차린 박미선 씨, 북한식 두부를 만드는 김철수 씨.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죠. 지난달 유엔 본부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민의 날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죠. 저는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정우 씨와의 결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 될 예정이죠. 하객은 탈북민 친구들과 서울런 직원들, 그리고 새로 만난 가족들입니다. 주례는 하나원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원장님이 흔쾌히 수락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민호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서야,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죠.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식에 가도 되겠니? 물으시는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오세요, 어머니. 하지만 하객으로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서울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각종 한식 제품을 만들고 있죠. 모든 제품에는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맛. 최근 북한 이탈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탈북민이 누구냐는 질문에 30%가 저를 꼽았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론 자랑스럽기도 했죠.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치가 미슐랭 가이드 특별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립니다. 저는 그곳에 정우 씨와 함께 갈 예정이죠.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서 상을 받을 겁니다. 북에서 온 최은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은서로서 민정이 오늘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였죠. 언니, 제가 담근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내미는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맛있네요, 민정 씨. 제 말에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차별받고 계신가요? 편견에 갇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차별과 편견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북에서 온 것이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업가가 됐습니다. 더러운 김치라고 얼굴에 맞았지만 그 김치로 제국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시댁 가족을 용서하셨을까요? 12년간의 차별과 모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성공으로 복수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단 1초만 투자해 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